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2차의 두 번째 숲, 그래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마지막 법인 부동산 세법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숲에 세 개의 조그만 숲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마지막 막내입니다. 부동산 세법. 그래서 총 이제 40문제 중에서 앞에 두 개 공시법에서는 각각, 그렇죠? 측지법, 등기법에서 각각 12문제, 그리고 이 부동산 세법에서 무려 16문제, 가장 사실 많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부동산 세법 본격적으로 따라보죠.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세법이다. 그러면 이제 법제처 딱 들어가서 부동산 세법. 그러면은 검색 안 됩니다. 즉, 부동산 세법이라는 세법 명칭은 없다. 그럼 뭐냐?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법을 묶어서 뭐라고 그런다? 우리 과목에서는 부동산 세법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법이냐? 우리가 이제 크게 세금을 나눠볼 때 지방에서 걷는 세금은 지방세, 국가 전체적으로 걷는 국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쪽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재산세는 우리가 지방세법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국세 요놈들은 말이죠. 종합부동산세,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요거는 각각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부동산세법. 그리고 요놈은 소득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거기에 이제 한 꼭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은 이 종부세가 실은 이제 지방세로 좀 개정을 좀 모션을 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현재는 국세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시험 때 가서는. 그러니까 늘 이 게시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습의 목적은 뭐다?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 세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겠죠. 그 정의가 뭔가, 개념이 뭔가를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부동산 세법이라는 이 숲에는 어떠한 나무와 어떠한 나뭇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세법 지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세법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 따려고 하는 거죠. 시험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늘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 학습 전략은 욕심을 부릴 땐 부리고 욕심을 버릴 땐 버리자. 과감하게. 그럼 뭐 다 욕심을 부리려고 하죠. 누구나. 그럼 어디에서 욕심을 버려야 되냐?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저는 뭐 이렇게 창피한 얘기지만 말이죠. 두 자리 숫자 이상 넘어가면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버리자. 그냥 찍어서 맞추자. 너무 심도 있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가면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세무사 관련 그런 내용까지도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세무사, 요거 오셔야죠. 아니면은 세무학과 교수님이 되시거나 해서 이거 좀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야 되겠다. 우리는 시험 자격증 하나 따려고 하는 거다. 거기에 늘 그죠? 거기서 벗어나시면 안 되겠다는 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학습 전략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조세가 있는데 그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하나 띡, 뭐 취득세 하나 띡, 뭐 양도소득세 하나 띡, 이게 아니라 전부 이 각 세목의 공통점은 뭐고, 공통점은 또 차이점은 뭔가, 요거를 갖다가
연계적으로, 유기적으로 비교 정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이제 융합형 문제라고 그러죠. 그런 게 이제 트렌드의 하나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취득 단계에서는 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요거. 그리고 이 보유 단계에서는 특히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공통점 차이점은 뭔가?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이제 워낙 덩어리가 워낙 거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비교 정리하는 거 요게 필요하겠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세금은 내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문제를 볼 때도 수험생 관점에서 문제를 보면 아니 되죠. 공부도 마찬가지. 늘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죠. 출제자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세법도 누구 관점에서? 우리 납세 의무자 관점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과세권자, 과세 주체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세권자의 성격이 좀 급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욕심이 많다. 어떻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또 그닥 또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부동산 세법을 공부하느냐? 그렇죠. 자격증 하나 따려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볼 때는 결국은 이 자격증이 뭡니까?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죠. 중개를 한다. 뭘? 부동산을. 결국은 그렇죠. 부동산을 제대로 중개하기 위해서. 어떤 관점에서? 세금적 관점에서. 아하, 그렇구나. 또 실무상에서도 말이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세금. 근데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거 잘 안 하고 요것만 그것도 그냥 대충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냥 공부하잖아요, 그죠? 윤곽만 아웃라인만. 근데 이제 우리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은 뭐냐면 이거 중요한데 중요세가 어떻게 난 취득세 이런 거 물어봤으면 좋겠어.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말이죠. 근데 그거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맨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죠? 취득세 질문해 주시겠어요? 이럴 수도 없고 말이죠. 참. 그래서 실은 나중에 정말 이제 전문가 소리를 들으려면은 세법 공부를 별도로 하셔야 돼.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냐? 홍쌤한테 배우느냐? 저는 세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우리가 최고의 고수한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그렇죠. 여러분 각 대학에 세무과가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세무대학도 있고. 그럼 그 세무대학에 찾아가셔가지고 나 이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하시고 양손은 무겁게 바카스 2병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교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청강 좀 하고 싶다. 당신이 홍쌤이 말하던데 당신이 우리나라 세법의 세무 실무 대가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띄워주셔야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분이? 그죠? 양손도 무겁게 가져왔겠다. 띄워줬겠다.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뭐예요? 그러시죠. 당연히. 그죠? 그러면 또 배짱이 있어야 또 중개를 하는 거죠. 그죠? 공인중개사는 저한테 해도 돼요. 그러나 세법은 저 세무사, 우리 후배들 말 세무사, 또 옛날에 제자 중에 말이죠, 세무사도 있었고 회계사, 세무사보다 또 윗단계가 회계사잖아요. 공인회계사. 공인회사가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그쵸 쫄았겠어요. 제가 참 제가 적은 그때 그죠? 나중에 변호사도 들으시려나? 큰일 났어요. 법무사 제자도 있었어요. 그래도 또 등기법 할 때는 말이죠. 또 무지 쫄아가지고, 참 이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구나. 나중에 오면은 이제 좀 더 최고의 전문가한테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시험 60점 맞아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세법이라는 요 나무는 어떻게, 세법이라는 요 숲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딱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딱 3개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도 제가 좀 벌채를 했어요. 이렇게 전지를 했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말이죠. 부동산 관련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의 관점에서 보면 딱 3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보유하다가 나중에 팔게 되죠. 그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이 3단계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굿바이 하는 거죠. 세상하고. 다 해봐야죠. 그죠? 난 뭐 양도 한 번도 안 해봤다. 별로 자랑할 거 아니죠. 사실은. 많이 해봅시다. 우리. 그죠? 그러면 이제 취득 단계, 부동산 취득 단계의 세금. 이렇게 우리는 세금 이게 편한데 말이죠. 어떤 분은 또 조세 이제 과세권자 법에서는 조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세금 그런데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세목. 그래서 취득 단계 세금을 보니까 취득세가 있고요. 그렇죠. 또 요 딸린 애들이 있어. 이 거머리처럼 이렇게 붙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원래부터 있는 세금이다. 근본적으로 원래 있는 거죠. 근본번, 원래부터 있던 세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본세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본세 하나죠. 그러니까 요 애들은 딸린 거죠. 그래서 딸린 거는 뭐다? 그죠? 부가세다. 부착이 됐다. 더할 가짜. 그런 세금. 부가세.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이런 것들은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던데요? 그거는 이게 본세예요. 본세. 독립된 세금입니다. 국세로서. 우리가 이제 무식한 말로 VAT 하잖아요. 그죠? VAT. Value Added Tax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줄여서 너무 기니까 부가가치세 기니까 그냥 부가세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그거 사실 부가세라는 세목은 없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등록어나 면회 이거 받을 때 말이죠. 우리 여러분 자동차 등록 그러시죠? 등록면허세 이거.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취득 단계의 세목이 있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돼요. 특히 이제 요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넘버원. 자, 첫 번째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취득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보유 단계에서는 우리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그죠? 재산세. 그 다음에 딸린 애가 지방교육세. 다음에 이제 국세로서 보유 단계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여기 요놈이 이제 문제 어떻게 될지 지금. 그 다음에 딸린 애가 농특세. 그죠? 이래봬도 말이죠. 요 농어촌 특별세는 있잖아요. 말이 농촌 어촌이지 말이죠. 이게 국세입니다. 농어촌 특별세법이 있어요. 이름만 보고는 착각하기 쉽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세가 있고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당연히 지방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다 혼동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보유 단계 세목에서 뭐가 중요하냐? 바로 재산세죠. 그렇죠? 재산세. 다음에 이제 양도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양도소득세 요거 그렇죠? 소득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여기에 딸린 애들 이렇게 지방소득세. 그죠? 국가만 먹느냐? 우리 지방도 먹자. 그죠? 누이버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얘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특별세 줄여서 그냥 농특세라고 써놨습니다. 이렇게 딸린 세금들이 참 많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무려 별이 3개 가장 중요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양도소득세고 또 어렵습니다. 국세가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넘버 1 양도소득세, 넘버 2 취득세, 넘버 3 재산세, 나머지들 그냥 똘마니. 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금이 쫙 있는데 얘들이 뭐가 있겠어요? 공통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 공통점이 뭐라고 그래요? 전체에 다 총한다. 전체를 총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론, 그래서 총론. 그래서 이제 맨 앞에가 우리 조세 총론이 되겠습니다. 조세 총론. 자, 그러면 이 세법의 핵심은 뭐냐? 세법의 핵심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그 세법 맨 앞에 그 나무 있죠? 그 나무 다음에 페이지에 핵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한다. 부담스럽죠. 내가 이렇게 취득하는 행위, 보유하는 행위, 양도하는 행위가 세금이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세금도 행위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는 다 그렇게 모두 다 보면 행위 제한이에요. 행위 제한. 그러니까 부동산은 말이죠. 우리 1차는 나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봤다면 2차는 우리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응? 팬티를 입던 말이다. 그러나 우리 관점은 어떻게 돼요?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재가 제한이.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행위 제한 보니까 뭐 또 안 지키면 제재 사항이 있어요. 가산세다, 가상금이다 이렇게 있고 구제 방안으로서 어떤 게 또 안 물려요, 그죠? 이제 비과세다, 그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이라는 건 행위 제한이다. 그 행위 제한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비과세가 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양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위 제한, 과세. 또 하나가 비과세, 안일 비자. 그래서 과세를 여기면 아무렇게 세금을 거둘 수는 없죠. 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부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세 요건 이렇게 나와 있죠. 과세 요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낼 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낼 놈은 하면 안 되죠. 우리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이게 세금을 때릴 게 있어야죠. 그죠? 과세 대상, 뭐 부동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이 표준은 뭐야? 과세 표준은 이 과세 대상의 가액 또는 수량, 기타 등등을 말해요. 그럼 얼마 때릴 건데 대체? 얼마에 대해서 때릴 건데 그게 얼마가 뭐예요? 그걸 이제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몇 프로 때릴 건데 이제 그게 세율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늘 요 내놓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납세의무자. 두 번째가 과세 대상. 세 번째가 과세 표준. 네 번째가 세율. 그래서 이 교재도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시험에서도 다 그걸 묻는 거예요. 단지 그 네 가지 중에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물어보느냐? 이게 이제 좀 그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렇죠? 예컨대 납세의무자의 포커스로 물어보는 것은 이 재산세. 이거는 이제 납세의무자에서 이걸 잘 물어봐요. 그렇죠?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재산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취득세는 뭐가 중요해요? 과세 표준이 또 중요해요. 과세 표준이.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 얘도 과세 표준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그 포커스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과세 요건의 충족은 뭐 이제 부과하고 걷어들여야 되겠죠. 매기고 부과. 걷어린다 징수. 그래서 부과 징수. 그 절차상에. 그죠? 그런 내용이 중요하죠. 그래서 요것들 관련 법 조문. 그게 이제 시험에 보기로 등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법제처 가시면 다 검색할 수 있으니까 심심하고 잠 안 오잖아요. 특효약겠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지방세법 딱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시잖아요. 3분 내로 바로 그냥 꿈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좋은 시중에 어떤 수면제보다 강력한 수면제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렇죠?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면증 걸리신 분은 이거 또 그거 이렇게 해도 또 잠이 안 와. 그럼 또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더 센 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조세 총론이잖아요, 그죠? 총론 파트에서는 뭐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그 조세 분류 있죠? 요거는 하나 좀 보고 가보죠. 조세 분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겠죠, 관점이. 그중에 특히 이제 과세권자, 과세 주체에 따라서 누가 걷느냐? 거둘 놈은 두 분밖에 없죠. 하나는 국가, 중앙정부에서 국세, 또 하나가 지방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국세, 지방세가 있는데 국세 보니까 소득세.
양도소득세죠.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소득 같은 경우는 법인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입니다. 그죠? 우리 개인은 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의 소득 법인세.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있고요. 다음에 이제 지방세 보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 재산세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한번 얼개를 그려보자고요. 다음에 이제 좀 용어상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뒤로 쭉쭉쭉 가시면 세 번째가 이제 과세 요건이 있는데요. 4대 과세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세액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죠. 산출세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세액에 산출 계산해서 나온 계산해서 나온 일단 그걸 갖다 뭐래요? 산출세액이라고 했어. 그죠? 그걸 꼭 내는 건 아니죠. 그만큼 내는 건 물론 그만큼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꼭 그만큼 아니면 뭐 깎아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정세액이나 밑에 보면 뭐 또 납부세액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세금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거 문제는 뭐예요? 산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을 하면 되죠. 잘 안 되죠. 버리자고요. 그냥 뭘 고민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배우는겁니까? 홍쌤이 버려도 된다는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 부담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난 세무사 될 건데 그러면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징수 방법인데 걷어들이는 방법 보니까 쌤 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이건 차이가 뭐냐? 앞에 거는 지방세법상의 용어고요. 뒤에 거는 국세상의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좀 이게 달리 쓰고 있어요. 좀 통일이 되면 우리가 편할 텐데 말이죠. 자, 그래서 신고납부, 그죠? 지방세, 국세는 신고납세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해야 돼요. 그죠? 그에 반해서 밑에 보통징수다. 보통은 짜장면에서 들어봤지. 세금에서 나온 거군요. 보통징수다. 그러니까 보통의 가장 평이한 방법. 그게 뭐예요? 고지서 달려보내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보통의 가장 평이한 방법이죠. 그래서, 국세는 뭐예요? 정부 부가가세다. 또는 뭐 부가가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지서 날라온 게 요놈. 재산세하고 종부세. 고지서 날라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납부하는 방법이 뭐냐? 금전납. 돈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내겠죠. 그냥 물건으로 내도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걸 갖다 물건으로 내는 걸 뭐라고 그런다? 물납이라고 그런다. 금전납, 물납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재산세, 요 물납 가는 거고요.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그죠? 그러나 나머지 잘 안 되죠, 잘. 그래서 우리 세목에서는 국가도 귀찮은 거예요. 물건 낸다고 속 끌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오리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오리 그냥 완전히 그렇죠? 오리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제 면세점하고 소액부 징수라는 게 있어요. 면세점은 뭐냐? 이거 보니까 부가권을 포기하면 아예 그냥 안 걷는 거고, 소액부 징수, 소액 계산을 했어요. 산출세액이 나왔는데 너무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거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걷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징수권을 아예 포기하겠다. 그래서 면세점이냐, 소액부 징수냐 이런 거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는 세자가 붙었으니까 세금이겠고, 가산금은 세자가 안 붙어. 세자가 다 붙었잖아요. 세. 그쵸? 얘는 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산금. 뭐다? 연체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론 파트에서 가장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게 여섯 번째죠. 납세 의무 3단계. 그쵸? 메인 가수는 맨 뒤에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 3단계.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이제 추상적으로 발생되는 걸 우리 성립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 같다. 이제 확정이다. 없어지는 건 소멸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각 세목별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요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요 한번 지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부동산 세법이라는 건 요게 크게 세 개의 나무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러한 취득세부터 해서 양도소득세 이러한 나무까지가 있구나 이거죠. 그렇죠? 이제 각 층으로 들어가서 각 세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